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쭉 나고.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주세요. 봅시다. 졸리는 분위기 아니죠? 잘 깨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즈 봤었죠. 포즈 무슨 뜻이다? 두다. 포즈 두다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디스포즈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봤다, 그죠? 오늘 시간 아마 잘 컸을 겁니다. 뜻이 좀 구질구질한데 디스포즈 오브는 디스가 반대로 가서 버리다, 폐기하다, 없애다. 근데 그냥 디스포즈를 쓰면 분리로 가서 배치하다, 배열하다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디스가 똑같이 분리로 갔는데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 그죠? 오늘 들어가서는 조금 포즈 이어집니다. 쉽습니다. 포즈 남은 것들은 인포즈는 안으로 두다, 인포즈 안으로 두다. 어포즈는 반대로 두다. 그리고 프로포즈는 앞으로 두다, 앞으로 두다. 퍼포즈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퍼도 앞으로입니다. 퍼포즈 앞으로 두다. 리포즈 다시 두다인데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인포즈는 좀 보자. 안으로 두는 게 세금을 안에 두는 겁니다. 10% 안에다가 매기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인포즈 세금을 부과하다. 인포지션 그대로 부과라고 되어 있지만 세금 부과 또는 세금이 부과된 어떤 물품을 인포지션이라고 한다. 어포즈는 너무 쉬운 단어지만 여러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어포즈 자체가 반대로 두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서 있는 거 여기거든요. 어포즈 자체가 반대하다고. 어포지션은 명사로 반대 대립. 아퍼짓 하게 되면 다 알죠. 이게 반대편의 맞은편에 딱 대립되어 있는 맞은편에 서 있는 하고 들어간다. 지금 보면 쉽잖아요. 시험치 되면 좀 못 적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다가 되고, oppose는 이대로 쓰기보다는 주로 어떻게 많이 쓰죠? be opposed to라고 수동태로 더 많이 씁니다. 뜻은 거의 똑같아요.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표현 중에 동사로서도 반대하다고 be opposed to라고 수동태로서도 반대하다는데 굳이 왜 수동태로 쓰나요? 라는 약간 할 수 있는데, 동사로 썼을 때는 조금 더 동작적인 느낌이 강조가 되고 수동태로 썼을 때는 앞에 비동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태적인 느낌이 강조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반대하다, 싫어, 꺼져 하고 반대하다라는 개념으로 동사적으로 세게 가기보다는 조금 반대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더 많이 쓰다 보니까 be opposed to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oppose 뜻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oppose 반대하다, be opposed to 반대하다. opponent는 마지막에 ent 사람이 붙었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반대사입니다. 상대자라고 해서 내 맞은편에 대결하는 사람으로 하기도 하고 적의 개념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나랑 반대되어 있는 적, 맞은편에 있는. 그래서 아마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혹시 oppose의 뜻이 헷갈린다면 OB가 어디서 나왔구나? 반대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반대하다로 들어가야지 라고 외워주면 된다. 프로포즈 별로 안 하겠습니다. 다 알 것 같아서. 프로포즈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다. 프로포지션도 제안이고요. 프로포절도 제안입니다.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purpose도 알 것 같아서 안 할게요. 목적입니다. 역시 앞으로 두다,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 purposeful, 미래에 계획이 있는, 결단력이 있는, 목적이 있는 됩니다. repose 다시 두다는 쉬다 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냥 딱 움직이지 마 하고 자면 불편하잖아요. 몸을 다시 편한 자세로 이렇게 고쳐 눕게 되니까 repose는 쉬다가 되고 명사로는 휴식. 밑에 있는 reposeful 형용사가 붙으면은 편안한 되고, 리파지터리 조금 강조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쉬다까지 확장이 안 되고 다시 둔다 그대로예요. 언제든지 물건을 다시 둘 수 있는 거, 저장소 아니면 뭔가 담을 수 있는 용기하고 들어가서 많이 씁니다. 리파지터리 조금 강조할게요. suppose도 아래로 두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하다, 추측하다 다 알 것 같아서 이쪽은 좀 쉬운 단어지만 약간 좀 기본기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긴 다 외우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세기를 받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패스는 좀 할만합니다. 좀 거저 먹습니다. 역시 기본 단어가 좀 많기는 한데 패스가 느낌이에요. 느낌. 패스 느낌. 제일 유명한 게 텔레파시다, 그렇죠? 텔레파시. 여기 미국에 있는 스미스 씨가 보여. 이게 텔레파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멀리 텔레, 원거리라는 뜻이고 파스는 어떤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antipathy, 반대 느낌. apathy, 분리 느낌입니다. A, B, O, B 다 분리 반대로 간다 그랬죠, 얘들아. empathy, 만드는 느낌. sympathy,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밑에 homeopathy, 호미오도 같은이라는 족도예요. 살짝 알아두면 좋다. 역시 같은 느낌. 패더는 뒤에 로지가 붙어서 학문이 됐고요. compatible, 같이 느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밑에 보면 좀 볼만한 단어 있다. 자, 앞쪽에 이거는 꼭 외우세요. 너무 쉽거든. 거절 먹는데 학생들 은근히 단어를 외우면 antipathy 어려워 보여요 하는 친구들 많아요. 말 그대로 반대 느낌이에요. 그게 반감이잖아요. 반감이잖아요. 밑에는 발음이 antipathic이 아니라 antipathetic으로 갑니다. 발음이 조금 바뀌어요. 발음 좀 웃기겠지만 이게 맞는 발음이에요. antipathetic. 그래서 말 그대로 반감 있는, 반감을 품은. anti니까 반감. apathy 보고 반감이라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여기에 A, B는 분리해서 나왔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는 분리기 때문에 반감도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쌤 볼 때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죠. 아무 관심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apathy는 냉담, 무관심. 아예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좀 중요한 거. 밑에는 apathetic, 냉담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렇게 되겠죠. 밑에 두 개는 empathy, sympathy. empathy는 느끼게 만들다고 sympathy는 같은 느낌인데 이 느낌을 만든다 자체가 같은 느낌을 느끼게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개 다 공통으로 뭐를 쓰냐면은 여기에 공감이라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똑같습니다. 감정이입이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empathy 자체가 같은 느낌을 느끼게 내가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감정이입을 한다. 내가 조금 자기적으로 공감을 만든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empathy는 공감이 되는 거고 sympathy는 굳이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고 같은 감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감 똑같은데 심퍼티를 조금 더 뭐로 많이 쓴다? 동정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공감하고 동정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쌤이 거지예요. 한겨울에 지금 눈 내리고 밖에 추운데 밖에서 이렇게 거지 그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지 말고 길거리에 추워 배고파 이러면서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방금 밥 먹고 왔단 말이야. 옷도 따뜻하단 말이지. 전혀 같은 감정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추우실까? 이분은 얼마나 배고프실까? 이게 공감이고 공감 자체가 뭐지? 너무 힘드시겠다? 좀 도와드려야지. 이게 동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감정인데 다시 empathy는 거의 공감 위주로 쓴다. sympathy는 공감도 되고 동정적으로 좀 더 많이 쓴다. 됐습니다. 안 헷갈리지? 기본 부족 하나도 잡아주고 안다고 대충 보지 말고 알아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게 박으세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애초에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어휘특강의 가장 큰 목적은 단어 암기가 목적이 아니고요, 얘들아. 단어를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의미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호미오패티는 같은 거거든요.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 약간 그 게이 같은 분들을 다른 표현으로 호모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호모라는 접도가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그래서 호미오패티는 같이 느낌인데 이게 우리말이 너무 어려워요. 동종요법이 뭐냐면 민간요법이거든요. 민간요법이 같은 느낌, 이 느낌을 약간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면 긴데 최대한 빨리 할게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왜 열이 나지? 바이러스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을 내냐면은 감기균과 싸워 이기기에 가장 좋은 우리 몸의 상태가 열이 좀 나는 상태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감기 나면은 열 나는 거, 콧물 나는 거 왜 나죠? 콧물이 균 때문에 나는 거야? 아니죠. 우리가 감기균하고 싸우면서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잖아. 먹으면 열이 나는 풀을 먹으면 감기가 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감기랑 싸우려면 온도를 체온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 풀이 알아서 우리 체온을 올려주니까. 그래서 옛날에 민간요법이 뭐냐면요, 얘들아.
감기 걸리면 열나잖아. 그러면 열나는 풀을 먹었어요. 그러면 감기가 좀 더 빨리 나아요. 감기 걸려서 콧물 나잖아요. 뭐 콧물이 재채기 나오는 뭐 이상한 풀이 있다고 치면 만약에 먹는다면 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요법의 시작이 요겁니다. 같은 증상. 기본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 병에 걸렸을 때 나오는 증상을 발현시키는 그런 약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민간요법이고 얘는 의미가 확장이 좀 다양한 게 어쨌든 의학 이전에 없었던 치료법이라는 의미도 있고 좀 제대로 된 치료법이 아닌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의 치료법이라는 느낌도 있고 말 그대로 같은 증상에서 옛날에 아주 원시 시대부터 오던 민간요법이다. 생각보다 씁니다. 그래서 호미오파티 이거 외우려면 구질구질하잖아. 지금 이해해서 외워버리세요. 사이코패스 안 하겠습니다. 미친놈이잖아요. 정신병자, 사이코퍼데틱, 정신병에 걸린. 이 밑에 있는 패톨로지도 지금 보면은 병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병을 연구한 학문인데 역시 여기도 뭐라고 보면 돼? 이 패트가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을 어떻게 분류하지? 증상에 따라서 뭐 열나는 병, 기침 나오는 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패톨로지는 증상 학문이 어근이고 어떻게 증상에 따라 병을 조금 정리한 거다. 있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단어는 조금 얘기하자면 패솔로지라던가 호미오패스는 자주는 안 쓰이지만 조금 조심해주고 퍼데틱만 쓰면 그냥 감상적입니다. 어머 느낌적인 느낌이야 이거잖아요. 퍼데틱 감상적인. 밑에 있는 컴패터블은 느낌이 거의 사라졌어. 거의 컴으로 간다고 보면 돼. 컴. 그냥 우리는 같이 느낄 수 있어, 같이 갈 수 있어, 호환될 수 있어, 같이 적용될 수 있어. 근데 되게 중요하다. 컴패터블 호환 가능한. 지금 선생님이 한 페이지 쭉 갔는데 분명히 여러분 오늘 시험 범위도 한 5-5페이지나 이렇게 갈 거고 시험 때 되면 또 버벅거린단 말이야.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패티라는 어근은 왜 조금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말고도 여러 가지 전문 용어에서 활용하기 좋아. 주로 뭐라고 할까? 느낌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증상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조어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만들기 좋기 때문에 여기는 어근을 꼭 외워준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쉬운 단어긴 한데 좀 중요하다. 기본을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GNO가 알다라면 여러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 G를 NO로 바꾸면 이 하고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 no 할 때 K가 묵음이잖아요. 그가 발음 안 되기도 하는데 no 내지 그노는 여기는 알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식하다 쪽으로 가요. 인식하다. 아는 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알죠? 그노. 그래서 밑에 여러분 아는 단어가 많을 겁니다. recognize 다시 인식하다. cognize 전체를 인식하다. ignore 아니 인식하지 않다 반대고요. diagnose 통해서 인식하다. 기본 단어 많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확실히 빨리 넘어간다. recognize 안 하겠으면 인식하다 다 알죠? 그치? recognize 인정하다 인식하다. 밑에 recognition 인식 인정 뜻이 두 개라는 점 정도만 봐줍시다. 인식 알아차리다 인정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다. recognize보다 cognize가 먼저죠. 전체를 알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cognize 학생들 중에 조금 긴가민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cognize 인식하다. 전체를 아는 거구나. 인식하구나. 그 쌤을 봤는데 저거 뭐지? 그림자인가? 사람이네. 사람인데 누구지? 표쌤이네. 전체적으로 cognize 인식하다고요. cognitive 인식의 cognition 인식이라고 들어가서 너무 기본 단어고 너무 많이 쓰는데 학생들 독해하다가 한 번씩 나오면 하고 약간 잘 그런 경우 진짜 모르지 마세요 얘들아. 이그노도 조금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알다의 반대는 기본적으로 뭘까요? 모르다죠. 근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조금 뭐로 많이 아니면 무시하다로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무시하다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번 뜻은 뭘까요? 무지하다라고 해. 무지하다가 모르다입니다. 모르다. 두 개 다 써요. 너무 기본 단어지만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무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이 애매한데 말 그대로 모르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고 무시하는 거는 알기 싫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시끄러워 그냥 알기 싫어 관심 없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그노를 무시하다라고 저학년에서 조금 독해에서 나왔겠지만 고학년 용어로 가면 이그노가 알지 못하다, 인지하지 못하다, 인식하지 못하다
생각보다 조금 요거 복잡한 내용인데 좀 조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그노는 어근 자체가 알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많이 쓴다? 알지 못하다, 인식하지 못하다, 알아차리지 못하다로 제일 많이 쓴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알지 못하겠죠? 됐죠? 그래서 ignore 뜻 두 개 외워주고 그래서 아래쪽에 ignorance도 여러분 무지 무식으로 더 많이 몇 번 뜻에서 나온 거예요? 2번 뜻으로 많이 생각보다 동사 아니고 명사로 쓸 때는 알지 못함 적을까요? 모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당연히 무시도 된다. 무시도 되는데 무시보다 명사로 썼을 때는 무지, 알지 못함으로 많이 쓴다. 실수하지 마세요. 이해됐어요? ignore 뜻 두 개 뭐라고? 1번 여러분 이미 알고 있던 건 뭐하다? 무시하다. 근데 생각보다 고학년에서 많이 쓰는 의미는 뭐다?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ignorance도 무시되지만 뭐로 많이 쓴다? 무지, 모름. 말 그대로 모름, 알지 못함, 무시로 갑니다. 독해하다 보면은 무지로 해석해도 이상하고 무식으로 해석해도 이상하고 그냥 알지 못함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지 알죠? 통해서 뭔가 첨진기를 통해서 의료 기계를 통해서 진단을 하다. 다이그노시스 진단서가 되겠다, 그죠? 좋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단어도 쉬운 어근인데 플리는 발음 그대로 필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플리, 필 그래서 채우다라는 뜻이 기본이에요. 자, 한번 쭉 보세요. 함께 채우다, comply. supplement, 아래를 채우다. complement, 전체를 채우다. deplete, 반대로 채우다. replete, 다시 채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단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어장에서 보면 또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comply, 중요합니다. 물어볼게. comply 뒤에는 거의 빼박으로 누구 따라 붙지? comply만 잘 안 써요. comply 대답 안 나오네. with 거의 따라옵니다. 그래서 comply with가 함께 채우다에서 순응하다가 되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되는 학생들만 하세요. 생각보다 어떤 느낌으로 만들이 들어가냐면은 규칙 등을 준수하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 제일 많이 써요. 꼭 규칙이 아니더라도 어떤 꼭 해야 되는 의무나 규칙이나 의무를 준수하다는 느낌인데 이건 되는 학생들만 하세요. 그게 comply 같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도 항상 교통법규를 언제 어디서건 항상 같이 따를게요.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comply with 어쨌든 여러분 외울 거는 순응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고요. 얘들아. 그 밑에는 compliant 형용사가 됐으니까 순응하는 됩니다. 고분고분한 규칙을 잘 지키는 되고 compliance 명사니까 승낙, 순종, 규칙을 잘 따른, 지시를 잘 따른 하고 들어가고 compliment는 조금 다르게 가서 칭찬으로 갑니다. 요거는 그냥 따로 알아두세요. compliment다면은 조금 이제 순응하다 했다라고 칭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할 거다 이거는. 밑에 있는 supply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근을 보면은 요게 아래를 채우다에서 나왔고요. 요게 supply가 이 아래를 채운다는 게 위에 작업이 있을 때 밑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는 느낌. 그래서 supply가 공급하다 공급. 근데 supplement는 조금 다르게 가서 이게 보충의 느낌으로 가요. 여기서 아까 이렇게 갈게. 요 밑에 있는 아래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부족 부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부족 부분을 채우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채워주면은 좀 추가로 주는 느낌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좀 뭔가 채워주는. 그래서 우리 앞에 뭐 있었죠? substitute가 무슨 뜻이었어요? 뭔가를 대체하다 내지는 보완하다, 보상하다 그런 뜻이 있었거든요. 아래로 들어가서. 그래서 supplement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충하다가 되고 supplementary 역시 보충하는, 보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쓴다. 그리고 밑에는 complement가 있는데 여기는 또 전체를 채우다에서 나왔지만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보완하다. 한마디로 전체에서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을 채워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교쌤이 이렇게 있으면 빠진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외모도 괜찮고 인성도 괜찮고 실력도 괜찮고 까진 부분이 별로 없는데 부족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감 안 깼어 아직까지. 더 할까? 그만할까요? 그래서 complement 역시 supplement, complement 보완하다 되고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 complementation 보완성 되는데 얘들아 되는데
요거 좀 강조할게요. 이게 단어가 좀 확장이 된다. supplementary는 말 그대로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 보충해 주는 느낌이 강한데 여기에 complementary는 come의 의미에서 알겠지만 이게 완성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냥 보충하는이라고 안 적었죠. 상호 보완적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서로의 단점을 서로 보태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단어로 배울 때는 그냥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complementary는 별표를 칠게 그냥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서 완성, 서로 보완해서 완전체를 만들어내는 노래를 잘하는 싱어랑 랩을 잘하는 래퍼랑 둘이 결합을 해서 완전한 체를 만드는 그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죠? 상호 보완적인. 오른쪽에 complementation도 보완성이라고만 적었으면 비슷합니다. 뭔가 서로 보충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적을게 다. 그래서 complementary는 부족 부분을 채워서 서로 채워서 완성까지 가는 거죠. 너무 길어서 안 적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컴플에서 무조건 상호 보완적인 됩니다. complete 완성하다, completion 완성 안 하겠습니다. deplete도 좀 외워주세요. 이게 채우다의 반대거든요. 채우다의 반대는 뭐지? 다 써버리는 거지. 다 써버리다가 뭐지? 그게 고갈시키다래요. 이게 반대니까. 다시 채우는 거의 반대는 뭐라고? 다 써버리는 거. 고갈시키다, depletion, 고갈하고 들어간다. 아래쪽에는 replete가 되는데 요거는 다시 채우는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다시 채우면 어떻게 될까? 항상 부족하지가 않지. 그래서 요거는 충만한 쪽으로 들어가고 deplete 조금 강조할게 얘들아.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물론 여기는 다 중요하긴 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렵지는 않은데 comply, complement, supplement 독해에 나오면 뭐 채우다, 다 채우다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comply는 뭐라고? 채우다 같이 채운다 해서 뭐라고 한다? 순응하다다. 규칙을 지키다, 순응하다. supplement는 아래를 채워준다 해서 무언가 보충, 보완 하다. 그 다음 complement는 역시 보충, 보완하다 전체를 채운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건 어떤 느낌? 좀 부족한 부분 채워서 완성하는 느낌? 상호 보완적인. deplete는 채우다의 반대니까 다 써버리다, 보관시키다. deplete는 충만한. 그렇죠? 하나 더 갈게요. 여기도 쉬워서. 여기도 아는 단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쉽습니다. 프레스 누르다. 여기도 거저 먹어요. 여기 단어 거저 먹는다. 컴프레스는 전체를 누르다. 디프레스 아래로 누르다. 중요하죠. 디프레스 알고 있겠지만 익스프레스 밖으로 누르다. 인프레스 안으로 누르다. 어프레스 반대로 누르다. 서프레스 아래로 누르다. 됐습니다. 여기 쉬우니까 쭉 갈 거예요. 컴프레스는 아래로 누르다인데 이거 누르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전체를 누른다라는 말은 아래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여기 뭐다? 압축하다, 요약하다, 수축시키다. compression, 압축으로 들어가요. 모든 방향에서 압축을 시켰으니까 compression, 압축, 간결로 간다. depress는 이 아래라는 느낌이 나쁜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고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쁘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은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을 나쁘게 누르다 뭐하다? 우울하게 하다가 되고 이번에 사회를 나쁘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침체시키다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위에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 조금 짜증나 보이지 않아요? 위에서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얼굴하고 닮았잖아요. 그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디프레스는 나쁘게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에서 그냥 누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다. 사회는 우울하게 침체시키다. 밑에 있는 디프레시브 우울 아니고요. 오른쪽에 디프레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울, 불경기 뜻 두 개예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익스프레스 안 해도 되죠. 밖으로 누르는 거. 밖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느낌적인 느낌 주는 거. 표현하다,
expressive 표현적인 expression 표현. 됐죠? impress도 쉽습니다. 안에 꾹 누르다. 뭔가 감동적인 영화를 봤더니 내 마음속 뭔가가 이렇게 꾹 눌러진 느낌이 드는 거죠. 내 마음속에 impress, 강한 인상을 주다. impressive, 인상적인, impression, 인상 감명. 이거 쭉 넘어가면 여러분 끝이야. 지금 혹시 조금 이제 중학생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볼 때 밖으로 누르다 표현하다고 안에 누르다 인상을 남기다 해줍니다. oppress 말 그대로 반대로 누르는 거잖아. 하지마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마. 저 오늘 친구들하고 PC방 시끄러. 닥쳐. 하지마 안 돼. oppress 반대로 누르다 탄압하다 되는 거고, oppressive 억압하는 oppression 탄압. suppress 아래로 누르다 비슷하죠. 탄압입니다. 아래로 위로 좀 올라가려고 하면 시끄러. 닥쳐. 앉아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눌러버리는 거지. 억압하다, 탄압하다, 진압하다, 금지하다, suppressive, suppression. 그래서 oppress하고 suppress는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조금 비슷해. oppression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 이게 oppress고, 조금 일어서려고 하면은 깔려 있어.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 suppress가 진압하다가 되겠죠. 밑에 있는 pressing 생각보다 중요하다. 누르는 아니다. 적을게요. 누르는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의미기는 해요. 긴박한, 긴급한이에요. 얘들아.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당장 지금 코앞에 30초밖에 안 남면 빨리 시험 쳐야 되는데 나를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긴급한이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다. 중요하다. 프레셔 압력인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죠? 여기서 다 보고 있지. 여기 파트는 좀 기본 단어들도 많고 여러분 기본 단어 중에 은근히 헷갈릴 만한 거 또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학생 학생들은 지금 기본적인 의미 몰랐던 단어 있으면 확실하게 외워주고요. 얘들아. 나중에 이걸 생각하지 마. 조금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잡아주세요. 세트는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떠올리면 되냐면은 캡처 떠올리면 돼요. 이 캡처 요 어근이 잡다라는 뜻이거든. 캡처, 스냅샷, 캡처 사진이잖아요, 그렇지? 자, 역시 어근을 본다. conceive는 전체를 잡다. deceive는 반대로 잡다. perceive는 통해서 잡다. 그 다음 나중에 receive가 쭉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conceive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전체를 잡다고 이게 사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뜻이 구상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어근으로 가세요. 전체를 잡는 거고 밑에 있는 누구 명사형이 누구다? 컨셉이에요. 컨셉. 조금 해줄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전체를 잡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생각보다 어떤 게 제일 괜찮냐면은 이거가 제일 좋아요. 마음에 품다. 근데 여러분 독해할 때 마음에 품다 하면 아마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를 잡다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를 눈앞에 상상하다. 조금 더 가면은 이 전체에서 더 가자면은 밑에 컨셉이니까 전체 컨셉을 오늘 이런 식으로 많이 가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쌤 물어볼게. 여기 됐을 때 지원아 너 만약에 너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너 뭐 할 거야? 저는 뭐 할까요? 콩나물 국밥집을 차릴 거야. 대박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시다. 그래서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콩나물 국밥집이야? 제가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요. 콩나물 국밥집 맛집을 이렇게 팔팔 끓여가지고 탁 차려가지고 이걸 파주점을 본점으로 한 다음에 파주점에서 이제 일산점, 서울점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맛으로 할지, 가게를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가게 컨셉을 잡을지 우리말로 컨셉을 잡는 거잖아.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아? 뭐 있는 걸 잡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 컨셉이라고 하잖아. 그게 동사가 컨시브라고요. 상상해보다,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보다, 전체적인 상상을 해보다 이게 컨시브라고. 그러니까 뜻하기 되게 애매하잖아. 사전에 뭐라고 나온다고? 마음속에 품다, 상상하다로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지만 그 이 뜻으로 의미가 다 안 살아. 말 그대로 전체적인 구도, 계획을 잡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컨셉트는 명사입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밑에 갑니다. deceive는 반대로 잡다인데 이게 사실은 반대보다는 약간 제대로 잡는 게 아니라 나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리지널 제대로가 아니라 나쁘게 잡는 거. 그래서 deceive는 속이다, deceptive는 속이는이고요. deceitful도 속이는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deceit도 속임이고 deception도 속임입니다. 그냥 deceive가 들어가면 더 나쁘게 잡아서 나를 나쁘게 속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얘들아. perceive도 알고 있겠지만 통해서 잡다고, 이 잡다보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봤었던 근호, 인식하다에 더 가깝죠. 통해서 인식하다. 다이그노우즈는 진단하다 쪽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는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언가 지각하다, 감각, 인지하는데 이 통해서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눈, 코, 입, 우리 말하는 오감이에요. 눈을 통해서 잡으면 본 거잖아요. 시각. 그렇잖아. 귀를 통해서 잡으면 들은 거잖아요. 청각. 그게 지각이에요. 오감으로 들어가는 거. 밑에 들어가서 perceptive, 지각의 perception, 지각, 인지. 나중으로 돌리지 마세요. 밑에 있는 receive 시리즈가 쭉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receive가 봤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근데 receptive는 좀 더 수용적인, 자꾸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혹시 어근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왜 다시 잡다가 쌤 봤단가요? 누군가가 던지면 1차적으로 던지면 그 다음 단계가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봤다고요. 리셉션은 반응입니다. 요즘에 입구에 리셉션이라고 많이 적혀 있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접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대, 환대, 받아들임 조금 애매하죠. 누군가 왔었을 때, 손님 오셨을 때 어서 오세요라는 게 리셉션이고요. IST가 붙으면 이것도 사람이죠. 그래서 접수 담당자가 리셉셔니스트, 리시버 하면은 받는 사람이니까 수신자, ENT도 사람이니까 수령인.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엄밀히 하면 달라요. 옛날에 설명했었는데 이제 안 하겠습니다. 리시버도 받는 사람, 리시피언트도 받는 사람 되겠죠.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고요. 미미한 차이 있는데 안 할게요. 밑에 있는 리센트는 요게 사물이 되어서 영수증입니다. 받음 아니다. 여기는 쉬운 단어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리셉션은 반응이나 접대, 접대로 가고, 리셉티브는 수용적인, 됐죠? 그 다음에 리셉셔니스트도 받는 사람, 리시버도 받는 사람, 리시피언트도 받는 사람인데, 리셉셔니스트는 접수 앞에서 맞이해주는 사람이고, 밑에 두 개는 받는 사람으로 간다. 리시브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거든요. 이게 받아지니 원칙인데 누가 받은 거야? 그냥 모든 사람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 비슷하게 가면 뭘까요, 이게? 커먼이에요, 커먼. 우리 일반 상식이라고 하잖아. 일반 상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대충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인지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received,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통용되어지는 생각. 생각보다 중요하고, receiving은 그냥 수신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작 부분에 기본 단어 많죠. 쌤이 빨리 쭉 때려버리고 싶은데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나 개념 대충 볼까봐. 어근편이다 얘들아. 어근으로 보세요. 살짝 교재를 보여주면은 어근편의 어근이 대략 한 60몇 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한 30페이지 정도 갔는데 이제 여러분 어근편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전에는 조금 많을 때는 4페이지, 5페이지로 갔는데 오늘부터는 한 6페이지나 좀 넉넉하게 좀 가려고 하거든요. 나눠도 조금 쉽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어근편이 이렇게 쭉 있고 지금 페이지 벌써 보일 겁니다. 지금 오늘 30페이지고 오늘 요렇게 쭉 나가면 오늘하고 한 다음 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어근편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근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점, 특히 지난 시간 디스포즈라던가 뭐 그런 거 이미 충분히 했고 아까 말했던 퍼스트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 어패티 뭐 임패스의 단어가 중요하기보다는 어근 자체가 중요해요. 나중에 활용을 할 때. 그러고 나면은 뒤에는 동사 파트를 좀 볼 건데 여기가 말했잖아요. 지금 고등 나중에 올라가서 여러분 어근편 마스터 하고 나면 여기 되게 할 거 많다고.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동사에 수고를 쭉 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기가 외우기가 좀 안 쉬워요. 여기가. 그러니까 오늘 어근편 지금 마무리니까 여러분 멍하게 그냥 대충 따라가지 말고 깔끔하게 오늘 마무리 좀 지어줍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이면 일단 어근편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오늘 좀 쉽잖아요. 이거를 좀 볼까요? 어떡하지 하세요. 그렇죠. 오늘 조금 피곤한가 봐요. 주말에 데이트 된다고. 이거
눈부심 때문에 조금 낮췄는데 혹시 앞사람 뒤통수 때문에 괜찮아요? 크게 문제 없죠? 다 낫죠? 파이팅.